자, 분수 나눗셈 마지막이고요. 대분수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사실 우리가 덧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간에 일단 대분수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단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숫자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거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분수를 그대로 계산하기보다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을 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는 간단하게 분자끼리만 나누면 되겠죠. 위에서 살펴본 거예요. 앞에서.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1과 5분의 3 나누기 4가 있어요. 이 1과 5분의 3을 가분수로 고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일은 5에다가 3 더해서 5분의 8이죠. 자, 얘를 가분수로 고쳐서 5분의 8이 됐어.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4하고 여기 분자 8하고 약수배수 관계죠. 그럴 때 그냥 8 나누기 4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모 그대로 두고. 그래서 2가 되니까 8 나누기 4니까 5분의 2다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단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만 다른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위에서는 8이 4의 배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예. 그 분자 분모에 어떤 수를 곱해서 억지로 배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1과 3분의 2 나누기 4가 있어요. 그래서 1과 3분의 2,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쳤더니 얼마가 됐냐? 3분의 5가 됐죠. 그거 나누기 4를 한다. 자, 그럼 분자끼리 한번 나눠보자. 분자끼리. 5 나누기 4를 하려고 봤더니 이거 나눗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왜 나눗셈이 안 되는 거야? 아까는 됐는데. 이거 8이 4의 배수기 때문에 약수배수 관계가 성립해서 이게 나눗셈이 된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5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럼 억지로 4의 배수를 만들어줘. 그럼 5를 4의 배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여기다 4를 곱하면 돼요. 근데 분자에만 4를 곱하면 이 분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원래 분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서 12분의 20으로 만들어 준 거죠. 자, 이제는 20 나누기 4 하면 5가 되죠. 그래서 1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가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자연수의 배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나눗셈. 분자만 이렇게 뒤에 있는 자연수로 나눗셈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옆에 보충 설명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수를 곱해서 4의 배수가 될까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본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무조건 이 뒤에 있는 자연수랑 똑같은 수를 곱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나 3 이렇게 더 작은 수를 곱해서 약수배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분의 3이 아니라 이제 5분의 3이란다. 3분의 5가 아니라 3분의 뭐라 그럴까 한 10 정도 됐다고 봅시다. 3분의 10. 예를 들어서 3분의 10 나누기 4가 됐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이거 10 나누기 4 안 될 테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다 4를 곱해서 분자분모에 4를 곱해서 12분의 40으로 만들 겁니까? 그래도 되긴 해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건 2만 곱해도 된다는 거죠. 왜? 10 속에 이미 2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4의 배수를 만들려면 2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6분의 20으로만 해도 간단한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숫자는 가능하면 작고 간단한 숫자들을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실수를 그만큼 덜 할 테니까. 그죠? 굳이 이걸 40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4를 곱해서 2만 곱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2만 곱해서 안 되니까 4를 곱한 건데 꼭 이 뒤에 있는 수 그대로 갖다 곱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2, 3, 4 이렇게 좀 간단한 숫자들을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이 뒤에 있는 수의 배수가 되는 크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밑으로 갈게요. 자, 그 밑으로 보면은 앞에도 이제 나왔던 건데 끝까지 갈게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낸다. 뭐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어떻게 바꿔? 역수를 곱한다 그랬죠. 역수를. 자, 여기 보면 1과 5분의 3 나누기 4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일단 그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쳤죠. 그 다음에 뒤에 나누기 4가 있는데 이걸 분자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하기 4분의 1로 바꿨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곱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4의 역수는 4분의 1이라고 했죠. 이 4라는 게 1분의 4이기 때문에 그 뒤집으면 뒤집는 분자분모를 거꾸로 하면은 이거의 역수는 1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1이 된다. 그거를 곱해. 이 나눗셈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역수를 곱하는 거다.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거다. 너무 중요하니까 써놓을게요. 여기다. 나눗셈은 뭐다? 역수를 곱하는 것. 과 같은 겁니다. 나눗셈이라는 거는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누기 4 대신에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우리 알잖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 분수의 곱셈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20분의 8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약분을 해가지고 4로 나눠지죠. 약분을 해서 이렇게 5분의 2. 이걸 이제 기약분수라고 하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사실은 곱한 다음에 약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약분을 해도 됩니다. 그게 사실은 더 편해요. 미리 약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분자에 있는 애들은 분자 애들끼리 곱해지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지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애들은 서로 바꿔도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8하고 1하고 위치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분모랑 여기 있는 분자랑 이렇게 크로스로 뭐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좀 떨어져 있는 분자 분모도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 5, 2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약분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5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죠. 기약분수로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커지면 불리해요. 그게 틀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작은 숫자들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충 한번 볼까요? 뭐 무슨 얘기인가?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계산하는 게 더 간단하다. 사실 뭐 어느 경우에나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굳이 꼭 뭐 이런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과 3분의 2 나누기 4 요거를 가분수로 고쳐서 3분의 5가 되는데 5하고 4하고 약수배서 관계 없으니까 이걸 굳이 뭐 2나 뭐 4를 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분모에다만 이제 곱해지게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곱셈 관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예를 보면 1과 5분의 3 나누기 2가 5분의 4다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죠. 좀 밑으로 더 내릴게요. 12 나누기 3이 4다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럼 이걸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얘랑 얘랑 곱해서 12가 된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나눠서 쟤가 나왔다면 쟤랑 얘랑 곱해서 다시 원래 수가 된다. 그래서 1과 5분의 3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결국 얘네 둘의 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4에다가 2를 곱하면 결국 뭐가 된다? 실제로 곱을 해보세요. 5분의 8이죠. 그 5분의 8을 다시 대분수로 고쳐보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꼭 자연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분수, 이렇게 분수의 그 나눗셈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숫자가 자연수나 뭐 분수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분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곱셈 관계로 모르는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어떤 수에서 2를 나눴더니 7분의 3이 되었다?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 나눠서 얘가 되었다면 거꾸로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7분의 3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7분의 6이 된다. 뭐 거꾸로 계산하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나눗셈과 곱셈과의 관계를 이용한 거죠. 자연수를 가지고 했을 때랑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곱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 서로 우리가 역연산 관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눗셈과 곱셈이 마치 덧셈과 뺄셈처럼 비슷한 관계에 있어요. 둘이 서로 짝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